티셔츠 공부할게요. 시향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이렇게 관심도가 높고 인기가 많을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출시된 아이폰 중에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이폰 11이 출시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이 아이폰 12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스펙은 막 우와, 경쟁사 대비 스펙이 막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것은 없었지만 디자인이 바뀐 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막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많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기보다는 이제 갤럭시의 팬들은 새로운 갤럭시를 원하고 아이폰 유저분들은 새로운 아이폰만을 원하기 때문에 기존 많은 아이폰 유저분들이 아이폰 12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주위에 관심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이걸 빨리 사야 하나? 라는 생각에 일단 홍콩 직구판으로 질렀습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원래 같으면 갤럭시 S20 FE처럼 조금 써보고 리뷰를 올리려고 했으나 지금 엉덩이가 실룩거려서 안되기 때문에 간단히 언박싱을 하고 아이폰 11 프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요정도만 간단히 비교를 해볼게요. 박스를 처음 받았을 때 진짜 이게 뭐야, 장난감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출시되었던 아이폰 11 프로 박스와 비교했을 때 크기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옆으로 돌려봤을 때 진짜 엄청 크게 박스의 사이즈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뭔가 장난감을 들고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박스를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묵직묵직한 것은 느껴졌고, 애플답지 않게 박스를 흔들었을 때 안에서 이제 구성품이 흔들리는 달랑달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 LG 스마트폰도 달랑달랑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애플은 제가 처음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구입한 것은 홍콩 직구 모델로 구입했고 가격은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게 구입했어요. 특히 이제 한국 아이폰 가격이 이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아이폰의 가격이 전작이랑 동일하게 출시를 했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프로 모델의 가격이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직구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없는데 저는 이제 카메라 무음이라는 것, 그리고 얘는 이제 물리 듀얼심을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홍콩판으로 직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 심을 한번 써보니까 이제는 굳이 물리 듀얼심을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 심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물리 듀얼심을 더 많이 원하지만 해외 나갔을 때 이 심이 생각보다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제는 굳이 듀얼심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거하면 깔끔하게. 애플워치 박스는 요 비닐이 깔끔하게 떼지진 않는데 아이폰은 깔끔하게 떼어져요. 박스를 열었을 때 이야, 카툭티가 크다 보니까 박스에서도 카툭티를 보호하기 위해 안쪽에 이렇게 뚫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생각보다 퍼시픽 블루가 괜찮은데? 저는 오히려 작년에 출시한 국방색보다는 퍼시픽 블루가 훨씬 더 예쁜 색상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옆에 테두리 그 사이드에서 이제 유광빛이 나는 게 와, 진짜 애플이 마감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와, 오, 기가 막히게. 와, 제가 퍼시픽 블루랑 그래파이트랑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배송 중간에 그냥 그래파이트로 살 걸 후회를 했지만 실물로 봤을 때 퍼시픽 블루 새로 바뀐 디자인과 더불어 굉장히 색이 지금은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봐요, 빛이 없을 때는 약간 블랙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빛이 있을 때는 블루빛이 도는 게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이 C2 라이트닝, 그리고 이어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긴 이어폰도 라이트닝 투 이어팟을 넣어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거의 이때까지 전혀 이어폰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PC에 연결하려고 해도 3.5mm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있는 것은 다 새 거일 거예요. 그리고 안쪽 구성품은 유심 트레이 핀, 그리고 애플 스티커가 원가 절감해서 한 장만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충전기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아이폰에서는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핸드폰에 연결하는 것은 라이트닝, 그리고 반대편에 충전하는 것은 USB-C 타입이라는 것이죠. 기존 아이폰에서 제공되었던 케이블은 라이트닝 포트, 그리고 반대편에는 A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충전기의 경우 이렇게 좀 큰 사이즈의 USB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번 아이폰은 C타입이기 때문에 충전기도 C타입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존에 쓰던 충전기와 케이블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아이폰의 고속 충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충전을 할 수 있지만 저속 충전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삼성 충전기로 테스트해보니 애플 충전기와 마찬가지로 약 18W 정도로 고속 충전이 가능했어요.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쪽에 이런 것도 붙여놨어요. 전원 버튼이랑 볼륨 업 다운. 이것도 갤럭시에서는 없는 진동 버튼이죠. 깔끔합니다. 깔끔해. 여기서 전원을 넣으면, 이야, 일단 제가 보호필름도 하나 구입했거든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울트라 글래스를 먼저 구입했는데, 벨킨 제품이 가성비는 사실 좋진 않지만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로 좀 비싸지만 항상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폰들은 오른쪽에 유심을 넣을 수 있는 트레이가 있었는데 이 위치가 변경되었어요. 지금은 오른쪽에 있지만 새로운 아이폰은 왼쪽에 유심 슬롯이 이동했고, 메인보드의 위치도 보니까 기존에는 오른쪽에 있었지만 이제는 왼쪽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모델은 홍콩판 모델이기 때문에 유심 트레이의 앞뒤로 2개의 유심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넣어서 이제 2개의 유심을 사용하면 되고, 이제 11 프로와 디자인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차이는 딱 봐도 11 프로는 둥글둥글, 12 프로는 각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개되었을 때 12 프로가 각진 디자인이라서 좀 손이 아프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립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저는 여전히 이렇게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더 좋아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 두께도 조금 더 얇아졌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프로 모델은 모두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12 프로는 더더욱 반짝거리는 측면의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것에 대한 단점은 지문이 좀 잘 묻어요. 티가 엄청 많이 나진 않지만 지문이 좀 잘 묻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아이폰을 보니까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 마감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근에 출시한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노트 20 울트라도 꽤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 미스틱 브론즈 색상, 제가 삼성에서 가장 잘 만든 게 무광의 미스틱 브론즈라고 생각되는데, 갤럭시도 사진으로 보면 예쁜데 실물로 봤을 때는 아이폰이 훨씬 마감 처리가 예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은 실물이 훨씬 멋있어요. 무게의 차이는 187, 188g으로 거의 1g 정도 줄어들었지만 갤럭시가 유일하게 좋은 점이 무게 감량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갤럭시는 크기 대비, 배터리 사이즈 대비 무게가 엄청 가벼운 편인데, 물론 얘는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아이폰의 경우 이번에 알루미늄 모델은 무게 감량이 꽤 이루어졌지만 프로 모델은 무게 감량이 크게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12 프로는 맥세이프 호환이 가능하고, 이것 좀 조심해야겠는데요. 메인 컬러도 그린에서 블루로 왔는데 저는 솔직히 그린은 쓰면 쓸수록 솔직히 점점 별로였고, 퍼시픽 블루도 좀 써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린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드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차이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보면 디스플레이의 크기 차이가 조금 더 커진 것처럼 6.1인치와 5.8인치 슈퍼 레티나 XDR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 해상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베젤의 차이를 봤을 때, 베젤의 차이를 보면 살짝 더 줄어든 것 같지만 크게 자세하게 보지 않는 이상 베젤이 줄었다는 것을 크게 체감하기는 어렵고, 솔직히 저는 좀 실망한 게 화면을 켜고 베젤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서브용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S20 FE랑 비교 시 오히려 FE의 베젤이 더 얇은 편이고, 노트 20 울트라와 비교하면 베젤의 차이는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 저는 이번 아이폰 12 프로에서 베젤이 좀 줄었다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지금으로서 가장 아쉬운 게 디자인은 예쁜데 이 베젤이 1년 동안 갤럭시를 썼던 유저로서 베젤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외에는 외부 유리가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글래스를 사용했는데 12 프로부터는 세라믹 쉴드를 사용했습니다. 2.5D가 아닌 완전 플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떨어뜨려도 기존보다는 내구성이 더 좋다는 것도 장점이죠. 왜냐면 유리는 모서리일수록 플랫한 부분에 닿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2 프로는 이제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떨어뜨렸을 때 유리에 닿는 게 아니라 옆면 프레임에 닿기 때문에 찍히면 프레임이 찍혔지 유리가 깨지는 일은 거의 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센서의 크기는 11 프로와 12 프로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의 매수나 조리개 값이 조금 달라졌고 전면 카메라의 물리적인 스펙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가 S20 시리즈부터 카메라 센서의 사이즈가 커져서 화질이 좋아진 것에 비해 아이폰 12 프로는 프로라는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센서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유일하게 12 프로 맥스의 카메라 구성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대신에 얘는 A40 바이오닉, 그러니까 AP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ISP, 야간 모드나 디퓨전, 스마트 HDR을 지원하면서 실제 결과물은 11 프로에 비해 12 프로가 더 좋아졌겠지만 여기서 센서의 사이즈가 더 커지면 결과물은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12 프로가 좀 아쉬운 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12 프로 맥스를 쓰기에는 무게가 거의 220g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카메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노트 20 울트라나 S20 울트라처럼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광각이나 인물 모드에서 야간 모드를 쓸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여기 카메라 밑에 보면 작은 검정색 점이 있는데 여기에 라이다 센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모드를 했을 때 라이다 센서가 있으니까 눕기를 잘 따요. 이것도 예전 갤럭시에 있었던 TOF 카메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에 대한 역할은 예를 들어 빛을 쏴서 물체에 닿았다가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거리의 깊이를 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 모드나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돌비 비전 방식으로 촬영이 가능해졌고 애플 로우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지원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일반 유저분들에게는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배터리는 거의 비슷하지만 의외로 12 프로가 1시간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지하고 보니까 물리적인 배터리의 용량이 조금 더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스펙은 4G에서 5G를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5G 요금만 비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세서가 A30에서 A40 바이오닉, 램도 6GB로 2GB가 더 증가했습니다. 기본 용량도 64가 아닌 128GB부터 시작하고 방수도 기존 4m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었다면 이제는 최대 6m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는 방수 성능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언박싱을 하면서 11 프로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히 비교를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 언박싱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변화 말고는 크게 체감이 되진 않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얘가 크게 엄청 크게 바뀐 게 아니라서 A40 바이오닉으로 인한 변화점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12를 수령하면 같이 좀 비교를 해볼 예정이고, 나머지 그 디자인은 갤럭시보다 저는 훨씬 더 예쁘고 마감도 잘 만들어지고 진짜 이번에 컬러도 되게 잘 뽑았다고 생각되지만, 한 가지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베젤이 갤럭시에 비해서는 많이 두껍다는 것. 와, 갤럭시를 1년 동안 쓰다가 아이폰을 갑자기 써보니까 이 마감 퀄리티의 차이가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12 프로는 직구를 했지만 12는 이제 중고로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발 버전을 이제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도착하면 또 이제 제대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벨킨이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게 강화 유리가 완전 풀커버가 아니네. 여기 화면이 깨지지는 않겠지만 조금 다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벨킨의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